모닝브리핑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1.5% 넘는 상승 곡선을 그렸죠? 네, 맞습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상승 재료들이 참 많았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투자 심리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중심으로 양대지수 일제히 상승 가도를 달렸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이라는 이슈와 중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 발표라는 이슈를 동시에 소화합니다. 장중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이슈인 만큼 함께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닝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정말 오랜만에 찾아온 대형주들의 동반 강세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앞두고 경계감에 불안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지만요. 개별 업종 이슈에 따라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장 초반 6만 원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우선주 제외 코스피 시총 상위 10개 종목 모두 빨간불 켜냈습니다. 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고점 부근에서 종가를 형성해 코스피는 2,600선 탈환에 성공했는데요. 피로도가 높았던 시장에 찾아온 반가운 대형주들의 동반 강세였습니다. 그럼 자세한 수치와 함께 특징 섹터도 만나보고 오시죠. 네, 이번 주 첫 거래일 국내 증시는 미증시 호조에 훈풍이 불며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1.58% 오른 2610.38포인트로 마무리를 했고요. 코스닥은 1.56% 상승하며 781선을 회복했습니다. 시장의 상승을 이끈 건 엔비디아의 HBM 수요 확인에 따른 반도체주 오름세 그리고 로보택시 기대감에 커진 2차 전지의 강세였는데요. 이에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수로 화답을 했습니다. 수급 상황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외국인은 코스피 현물을 2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했고 기관은 5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전환한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코스닥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며 외국인이 700억 원 넘게 기관은 100억 원어치 사자세를 보였습니다. 섹터별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먼저 어제 2차 전지 섹터가 강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향후 5년간 최고 45.3%의 관세 폭탄을 적용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또 테슬라가 LG 에너지솔루션에 4680 배터리를 주문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한편 자율주행 섹터도 올랐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4일 미국의 알파벳 자회사인 웨이모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지 시간 10일 테슬라의 로보택시 데이를 앞두고 그 기대감도 커지면서 섹터 전반에 온기가 돌았습니다. 이 밖에 화장품 섹터도 견조했습니다.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가운데 거시경제 주무부처가 오늘 경제 회복 패키지 정책을 발표할 거라는 기대감에 중국 소비 관련주로 부각이 됐는데요. 시장은 중국에서 화장품 소비가 회복될지를 주목했고요. 미국과 동남아 시장에서도 K뷰티의 수출이 개선되며 클래시스와 한국 화장품 제조가 7%대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발표될 중국의 경제 회복 패키지가 시장이 어떻게 소화할지 주시를 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특징 섹터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어서 어떤 뉴스가 시장을 움직였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이렇듯 어제는 양호한 반도체주 흐름에 더해서 2차 전지주, 화학, 철강주 강세도 지수를 뒷받침해줬는데요. 이날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헤드라인 바로 또 돈 푸는 중국 8일 경기 회복 정책 패키지 발표입니다. 중국 시장이 일주일간의 국경절 휴장을 마치고 개장하는 가운데 오늘 중국 정부가 재정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거란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은 뭘까요? 짚어보겠습니다. 중국 정부 국경절에 들어가기 전 각종 금리 인하를 통해 통화 정책을 완화했고요. 부동산 시장과 자본 시장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미 발표한 정책에 더해 오늘 현지 시간으로 오전 10시, 우리 시간으로는 11시 중국 국가발전기획위원회는 경제회복 패키지를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재정정책이 주 내용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구체적인 규모는 전해지지 않았으나 블룸버그는 최대 10조 위안 약 1,918조 원 규모의 특별 채권을 발행해 재정 지원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글로벌 IB인 모간 스탠리는 재정 패키지 규모가 2조 위안, 시티는 3조 위안이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자, 해당 소식에 어제 우리 시장에서 중국과 관련된 업종이 반응을 했습니다.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경기 민감주인 철강, 석유화학, 또 화장품 관련주들이 빨간불 켜냈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이렇듯 중국 경기 부양책이 업종단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사실 오늘 장에서는 수급 이탈 여부에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중국 시장이 개장하죠. 중국은 쉬어갔지만 경기 기대감에 홍콩 항생지수는 그동안 9.3%나 올랐습니다. 그렇다 보니 중국 본토로 시장으로 수급이 빠져나갈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시장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만큼 오늘 오전에 발표될 중국의 경기 부양책 규모와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편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경기 부양 노력이 이번에는 다를 것인가를 두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국경절 관련해서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종합해 보면요. 주택 판매량이 늘고 또 연휴 기간 지역 간 이동자 수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부양책이 효과가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관광객은 많았지만 아직 위축된 소비 심리에 중국인들의 지갑은 다쳤다고 봤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요약한 게 바로 키움증권의 보고서인데요. 모래 위에 쌓은 누각, 사상 누각이라는 내용의 제목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중국 정부의 정책 여력 혹은 지속성에 우려를 표했고요. 소비 부양책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변수와 함께 실제 고용과 소득 지표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결국 중요한 건 오늘 나올 재정정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모와 내용 함께 주시해 보시죠. 두 번째 헤드라인, 수주 랠리에도 조선주는 약세, 그 이유와 전망은입니다. 수주 랠리는 계속되고 있지만 조선주 주가는 부진합니다. 특히 어제 시장 분위기는 좋았지만 조선주들은 하락 마감했는데요. 범위를 좀 넓혀서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발표한 이후의 움직임까지 살펴보면요. 9월 24일 이후 어제까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삼성중공업은 8%, HD 한국조선해양과 한화오션도 5%씩 넘게 밀렸습니다. 한편 조선주는 약했지만 엔진 관련주들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럼 먼저 조선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고 경기 기대감에 철광석, 구리 등 원자재 가격이 올렸죠. 이로 인해 원가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요. 또 조선주는 수출주인데 그간 우호적이었던 환율 환경, 즉 달러 강세, 원화 약세 현상이 반전되며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자 실적 또한 영향을 받을 거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최근 영국 조선해운시황 전문기관인 클락슨 리서치는요. 9월 조선업 데이터를 통해 올해 1월에서 9월 중국의 신규 수주 점유율은 1년 전에 65%에서 75%로 늘었지만 한국은 반대로 19%에서 15%로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대했던 컨테이너선 발주에 있어 중국 조선사들이 독식하면서인데요. 이외에도 조선업계에는 10월 총파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가운데 엔진주들은 오히려 중국 조선업이 생산 능력을 키울수록 발주가 늘어날 거란 전망에 현재 강세 보이고 있는 건데요. 그럼 증권가에서는 조선주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교보증권은 다시 시작된 우려, 그럼에도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통해 비우호적인 환율 환경을 조선사들이 잘 통제하고 있고 임금 인상은 생산직에 한정된 이야기라 비용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주 잔고가 꽉 찬 상황에서 굳이 중국을 견제해 저가 수주에 나설 필요는 없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삼성증권은 현재 모두가 원하는 만큼 일감은 충분하며 중국의 미래 점유율 확대는 미래 인도 물량을 미리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략 차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는데요. 이런 분석 속 조선주들이 추후 반등에 나설 수 있을지 관심이 갑니다. 자, 그럼 오늘 장도 대비해 보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와 일정 확인해 보시죠. 네,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펩트로는 미국 일라이릴리와 장기지속형 주사제 플랫폼 기술평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기준가 48,650억 원으로 650원으로 오늘 유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하는 점도 짚어냈는데요. 연속된 호재의 시간에 상한가를 기록한 주가, 정규장은 어떨지 함께 주시해보시죠. 이어서 네오위즈는 50억 원 규모의 기취득 자사주를 처분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소각 예정일은 오는 18일인 점 투자에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코아시아는 종속회사 코아시아 세미코리아가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코아시아 일렉트로닉스를 대상으로 약 14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코아시아 주가는 시간 외에서 2% 상승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잠정 실적 공개가 예정되어 있죠. 삼성전자의 3분기 매출은 80조 9천억 원,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0조 7,717억 원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외국인의 20거래일 연속 매도에 박스권에 갇힌 삼성전자가 오늘 발표될 실적과 함께 그에 따른 주가 향방 주목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한국의 8월 경상수지, 이 밖에 미국에서는 무역수지 수치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소식 들려오는 대로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계 제약바이오 전시회 CPHI가 2024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막을 합니다. 현지 시간 10일까지 이어질 4일간의 행사 동안 국내 75개의 기업들이 참가해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에 나설 텐데요. 생물보안법 시행으로 미국에서 중국 기업의 공백이 생긴 가운데 K-바이오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죠. 지수뿐만 아니라 업종별 종목 장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실적이 주도주 변화에도 영향을 줄지 함께 지켜보시죠. 한 발 더 들어가는 투자인사이트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